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고수들의 세 가지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타고난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게 고민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요령들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노력이죠. 이 노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그 사회생활 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의 질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좋아지면 즐거운 일도 많아지겠죠? 일도 수월하게 잘 풀리기가 쉽게 되겠죠. 그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사회생활 잘하면 덜하고, 또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일상에 어떤 이제 활력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생활 그야말로 고수들은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몇 가지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소소하게 다정함이 있어요. 사회생활 잘한다는 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이 아니고 노력인데요. 재능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좀, 나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노력이거든요. 재능 얘기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너댓 살 되는 이런 이제 조그만 이제 아이가 아빠랑 같이 탔더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 그 기름기 없는 호떡, 그 구워서 파는 호떡 아세요? 그거? 기름기 없는 호떡을 그걸 이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얘가 계속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물오물 너무 귀엽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계속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애기 아빠가 저를 갖다가 들고 있던 봉지를 이렇게 딱 내밀면서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아우 아니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아빠의 그 소소한 다정함이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막 웃으면서 내렸어요. 그 애기 아빠가 도대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이미 알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소소한 다정함이 장착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죠. 사회생활에서 그야말로 킥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소소한 다정함은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소소한 다정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건요, 눈인사,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계속 노트북이나 이제 자기 다이어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서투른 거예요. 그건 사회생활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다들 뭐 어쨌든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딱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눈인사, 잠깐 약간 웃으면서 눈인사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가성비가 높습니다. 나의 어떤 호감을 보여주는 이제 그 최고의 가성비, 내가 다정한 사람이란 어떤 이미지를 주는 최고의 가성비가 바로 눈인사.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를 자꾸 시도하세요. 뭐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만나면 뭐 신입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 그렇게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아는 척 해주는 것보다 더 다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이제 그 회사 후배를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치자고요. 내가 계산할게.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어. 뭐 그래봐야 편의점에서 얼마를 먹겠어요. 재밌잖아요. 저 아는 선배가 그 이제 도깨비, 그 드라마 도깨비 패러디 한다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다 먹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줄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뭐 후배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초콜릿, 음료 막 이런 걸 골라가지고 3만 원인가 사줬대요. 그 얘기를 몇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후배들이 두고두고 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막 일하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몇 명이 무슨 모임을 하나 봐요. 근데 뭐 내가 이거 되게 유명한 집에서 오픈을 해서 이거 사왔어. 그러면서 이제 에그타르트를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랑 같이 그걸 이제 막 에그타르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와, 그 집에서 그거 사기 힘든데요. 이거 처음 먹어본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그 옆에 그 에그타르트 막 펼치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이거 하나
드세요. 커피랑 같이 드세요. 많이 사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와,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 베푸는 거는 서툴 사람들이 많죠. 서툴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유명한 데서 이제 막 사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받았는데, 이 굉장히 그 사회생활의 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스킬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어떤 친절, 다정함, 나를 점점 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작게 시도해 보세요. 작은 배려, 친절한 말, 조건 없는 어떤 그런 작은 선물 이런 거, 그 큰 돈 들이지도 않고 크게 애쓰지도 않는데 어떤 상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색하지 마시자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존중이에요. 내가 상대한테 존중받는다는 느낌 진짜 귀하죠. 중요하고요. 그런 느낌을 상대한테 전하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막 두리번거려요. 내 근처에서 막 뭘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도와드릴까요?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태도죠. 사무실에 낯선 사람이 와서 두리번거리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태도는 굉장히 사회생활 이제 그 서툰 거죠, 사실. 또 새로운 경력사원이나 뭐 오래 휴직했다 돌아온 동료한테 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말이죠.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빈소리가 아니라 정말 돕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딱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존중입니다. 자, 두 번째 존중은 뭘까요? 덕분에. 이 말 잘 쓰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일에 덕분에가 맞죠, 사실.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정말 얼마나 정말 덕분에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사실 한 끼 밥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 거예요. 일단 농부, 뭐 그 쌀을 정말 밥이 되기까지 일단 재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채, 생선이면 또 어부들이 있을 거고, 뭐 이동시킨 물류 직원도 있을 거고, 판매하고 조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투정 부리는 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에요. 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없었으면 내 입에 밥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 뭐 그 회사에서 큰 계약건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다들 김 과장, 대단해. 뭐, 큰 거 계약 하나 했다며? 수고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대리님 덕분입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이런 류의 어떤 진심 어린 인사가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뭘 도와준 게 있어? 내가 잘한 거지. 이런 생각 자체가 착각이에요. 물론 이제 내공이 제일 크긴 하지만 조직은 혼자 잘한다고 성과가 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차장님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이런 인사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다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존중은 뭔가 하면요, 장점을 언급하는 게 또 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남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남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그걸 상대한테 구체적으로 언급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사회생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무슨 아이디어 냈어요. 그래, 한번 검토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칭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다른 거죠. 후배의 보고서를 보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 정말 이거 정말 잘했어. 이렇게 먼저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뒤에 얘기하는 거, 상대한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태도 세 번째는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스스로랑 신뢰를 쌓는 거, 이거 역시 중요하죠. 아침마다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굿모닝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조그만 거 조그만 거지만 일주일 내내 잘했어 이거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런 일들을 한번 결심하면 잘해내는 사람이야 스스로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이게 기본이죠. 사회생활은 남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태도가 결국 이제 내 자신감이 되고 안정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나 스스로가 좀 탄탄해야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내 코가 석자고 자존감은 바닥치는 남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존중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아 나라는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남도 존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이제 뭐 큰 맘 먹을 필요 없고요. 나 자신과의 약속.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약속, 아주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되실 겁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